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요즘 오징어 핫플이라고 난리난 신진항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오징어 가격에 경악을 하고 그냥 밥이나 먹자며 인근에 위치한 모항항을 찾았더랬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작은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이젠 밥도 먹었겠다, 모항항 수산시장 구경 계속해볼게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맞아주는 건 마른 오징어입니다. 언제부턴지 서해안에서도 직접 말린 오징어가 판매되는 게 익숙한 광경이 됐네요. 하지만 이 가격만큼은 아직까지 익숙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긴 지금 어떤 수산물들이 나와 있나 살펴볼게요. 우선 보시다시피 그렇게 규모가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산물이나 횟감을 구입하면 이곳에서 손질을 하고 근처 식당으로 가져가 차림비를 내고 먹는 시스템이고요. 보시다시피 활오리보단 이런 해물류나 페류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먼저 요건 가리맛 조개네요. 얼마 전 화성 사강시장 편에서 소개했던 여름이 제철인 조개입니다. 살도 많아서 뻘만 잘 제거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건 다들 잘 아시는 참소라, 핏불고등이고요. 여름이 산란철이라지만 이런 건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연중 언제 먹어도 맛이 괜찮거든요. 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것도 웬만하면 타액선을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는 큼지막한 자연산 홍합들도 보이네요. 홍합하면 흔히 찜이나 탕만 생각하는데 구이용 조개를 살 때 홍합도 곁들여보세요. 구워 먹어도 생각보다 아주 맛있거든요. 대부분의 조개류는 날이 쌀쌀해져야 살도 더 차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근데 오히려 여름에 더 맛있는 조개들이 몇몇 있으니 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비단가리비인데요. 맛도 달콤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지금 추천하는 조개입니다. 큼지막한 키조개도 있네요. 키조개 역시 사실 연중 맛있는 배류죠. 그 옆으로는 백합도 보이네요. 시중 유통되는 국내산 백합은 사실상 더 정확히는 대부분 말백합입니다. 어쨌거나 사이즈 좋은 것들은 고급 회류로 취급되죠. 그리고 요건 간간히 소개되는 대술입니다. 보통 그냥 삶아서 많이 까먹는데요. 내장 쪽에서 매콤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바닷가 지역 어르신들이 이건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들 아시죠? 여긴 호객행위랄 게 거의 없어서 편하게 둘러보긴 좋습니다. 다만 둘러볼 품목이 크게 다양한 건 아니라 아쉽네요. 대다수 서해안 쪽 수산시장들은 동해나 남해에 비해 어종이 적습니다. 여기저기 마른 오징어가 흔하게 보이네요. 방어는 물론 이 동네에서 잡힌 게 아니겠죠? 그 외에 우럭, 광어, 농어, 참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참돔들이 수조에 많이 보이는데 얕은 바다에서 잡히는 작은 사이즈의 상사리들이네요. 상사리는 낚시꾼들이 자잘한 크기의 새끼 참돔을 부르는 말입니다. 또 서해안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품목 중에 바로 이 간재미가 있고요. 광어의 경우 양식과 자연산 둘 다 있습니다. 광어는 아직은 딱히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건 유럽 품종 광어라고 할 수 있는 대문짝 넙치라는 생선입니다. 흔히 찰광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엄청나게 단단한 육질이 특징이죠. 얘는 휴가철에 많이 보이는 횟감 중 하나입니다. 이쪽에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엔 댕댕이들도 보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여름 생선인 쥐노래미고요. 금어기가 시작되는 초겨울부터 산란기를 맞는 어종입니다. 보통 어류의 경우 산란기 직전을 제철로 여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산란 후 회복기를 거쳐 다시 살이 차오르는 시점부터 충분한 맛을 내니까요. 대략 어느 계절 정도면 먹을만 하겠구나 정도로 기억하면 편하죠. 그런 의미에서 쥐노래미 같은 생선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면 10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야죠 뭐. 횟감용 생선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평범한 구성이죠. 그래도 대체로 시세는 괜찮은 편이네요. 그리고 수조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또 품목명과 원산지 표기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정찰제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둘러보기 한결 편하죠. 화로징어도 많진 않지만 곳곳에 보이는데 가격은 신진항과 비슷합니다. 다만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마리당 13,000에서 17,000원 선인데 아직까지 이 화로징어 값은 적응이 안 되네요. 이렇게 좌측 점포들은 대강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쪽 점포들도 살펴볼게요. 사실 뭐 품목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합니다. 이제 양식 흰다리 새우들도 많이 나왔네요. 아직은 시즌 초반이라 가격이 좀 높죠. 그래도 휴가지에선 흰다리 새우가 아주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그닥 유명한 시장은 아닌데 시세는 대체로 무난하고 호객행위가 없어 분위기가 편안합니다. 그래서인지 횟감이나 구이용 조개 등을 사러 오신 분들이 꽤나 많네요. 비록 규모는 좀 작고 특별할 건 없다지만 편하게 둘러보고 무난하게 회 한 접시 드시긴 괜찮은 곳입니다. 근처에 꽤 괜찮은 초장집, 식당도 좀 있고요. 굳이 회가 아니더라도 맛집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모항항 수산시장 구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젠 바닷가에서 태안 읍내로 자리를 옮겨볼게요. 여긴 예전 조석시장으로 불리던 태안 동부시장입니다. 어째 아주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시장에 들어서면 이런 횟집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째 문을 연 집이 몇 군데 보이질 않네요. 어째 분위기가 너무 휑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이전엔 그래도 제법 북적대던 곳인데 너무 침체된 분위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점포들도 많은 물건을 가져다 놓지는 않은 듯 취급 품목은 보시다시피 양식 광어 우럭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아 할 수 없이 동부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문을 닫았네요. 일단 밥부터 먹어야겠습니다. 다행히 여긴 영업 중이네요. 노부부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분식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선 무조건 저 5,000원짜리 콩국수로 가야 되죠. 바로 이 콩국수인데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국물이 없는 비빔 콩국수입니다. 쓱쓱 잘 비벼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이렇게 1인분씩 차게 보관한 콩물을 따로 내어주십니다. 특이하죠? 쉐키쉐키 잘 흔들어서 부어 드시면 되는데요. 어째 콩물 색깔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선 직접 농사 지으신 콩을 갈아서 사용하시는데요. 약콩이라고도 불리는 쥐노니 콩이 들어가 검은빛을 띠며 백태회의 고소한 밤콩을 황금 비율로 블렌딩까지는 아니고 푸짐하게 듬뿍 넣어 갈아내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설레이죠. 구운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하고 국물부터 한 수저 떠서 맛을 봅니다. 비린내가 일절 없고 콩 본연의 단맛이 무척 진한데요. 개인적으로 손꼽는 충청도 콩국수 맛집 중 한 곳이에요. 충청도엔 숨은 콩국수 맛집들이 많죠. 직접 캔쑥으로 면을 뽑는 당진의 에이스 식당, 직접 농사지은 재료만 사용하는 보령 웅천시장의 빙그레 분식, 그리고 아직 영상에서 소개한 적은 없지만 찐하기론 빠지지 않는 서천 진미식당도 있고요. 물론 집집마다 특색이 있지만 여기도 다른 집들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죠. 5,000원. 그리고 이 새콤달콤하게 익은 알타리 김치는 이 콩국수만을 위해 기획됐다고 해도 좋을 만큼 케미가 좋습니다. 저는 면을 다 건져 먹고 나서 달달하게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허영망이가 두 그릇 먹고 왔다니까. 그래서 이런 콩국수는 전국에 없다고 그래. 또 5,000원씩 받는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식당 바로 옆엔 서부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쪽도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시장 입구엔 이런 소소한 야채 등을 파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고 안으로 들어서니 동부시장과 달리 많은 점포가 영업 중입니다. 이런 소박한 건어물들부터 시작해서 여긴 이렇게 상어를 말려놓았네요. 이런 상어류는 보통 가오리처럼 찜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건생선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손질해서 말린 까치복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찜에 많이 쓰여요. 어쨌든 밥은 먹었겠다. 이제 그것을 먹을 시간이네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호떡입니다. 뜨거운 호떡이 맛은 있는데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네요. 그렇다면 시장에 왔으니 말고 아이스 식혜로 갑니다. 밥 잘 먹고 달달한 디저트 먹으며 시장 구경할 땐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호떡샷 한 컷을 위해 화상을 감수했습니다. 갖고 온 호떡 속은 뜨겁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서부시장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재래시장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먹을거리가 많아서죠. 특히 서해안 특성상 여름보단 봄, 가을에 제철 수산물이 푸짐합니다. 꽃게나 낙지, 간재미 등을 사다가 근처 식당에서 요리해 먹는 재미가 있죠. 일반적인 초장집들과는 좀 다른 실비집 같은 느낌의 식당들이 좀 있어요. 이런 낙지 같은 것도 그냥 탕탕이로만 먹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리비를 지불하고 볶음이나 연포탕 같은 걸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엔 요런 붕장어를 사다가 지져달라고 하셔도 좋고요. 매콤달콤한 양념 넣고 볶듯이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식당은 다 연세 지긋한 어머님들이 하셔서 음식은 완전 로컬 스타일이고요. 여기도 오징어가 보이네요. 근데 태안 어딜 가나 오징어 시세는 다 비슷합니다. 굳이 오징어 가격을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쪽에도 이런 횟집들이 몇몇 모여 있습니다. 역시 취급하는 품목들은 다른 곳과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도 양식 흰다리 새우는 아직 좀 비쌉니다. 빙빙 돌아가는 게 자꾸 보고 있으니 어지럽네요. 그리고 인근 해역에서 잡힌 선어들을 파는 집들도 있고요. 오징어, 갈치, 고등어, 간재미 정도가 보이네요. 또 여긴 일반적인 수산시장이 아닌 재래시장이다 보니 이런 노상좌판도 많습니다. 주로 할머님들이 직접 채취해온 갯것들을 많이 판매하세요. 보통 이런 바지락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이 파는 게 바로 요 개새끼들입니다. 발음에 주의하시고요. 사실 이건 개새끼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작은 칠개라는 종입니다. 흔히 튀김으로 많이 먹죠. 태안에선 능갱이란 별명으로 부르며 이걸로 간장게장을 많이 담가 먹습니다. 껍질째 먹는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특이한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봄에 오시면 쏙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뻥설개 혹은 설개라고 부르는 아주 독특한 맛의 갑각류죠. 예전에 리뷰한 적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너무 더워서 자꾸 시원한 것만 찾게 되네요. 오늘은 모항항부터 동부시장과 서부시장까지 태안군의 시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역사 깊은 전통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했네요. 전국의 재래시장들이 서비스 개선과 양심적인 상행위를 통해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